자, 등차 등비 수열로 가볼게요. 자, 이거 뭐 어차피 처음은 아니고 앞에 거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용 정리만 일단 간단하게 좀 해보고 핵심만 잡고 가봅시다. 자, 등차,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약간 좀 어떤 느낌이에요? 수열이라는 용어 정의 자체가 그냥 수의 나열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1, 3, 5, 7, 9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와 있는 수열뿐만 아니라 마일 7, 마일 뭐 마이너스 100일, 뭐 27, 뭐 8, 8, 8 막 이렇게 막 규칙 없는 애들도 그냥 다 수열이에요. 그렇죠? 다만 규칙 없는 수열은 어차피 사고력을 확정해서 나갈 수는 없고 그냥 정보가 다 주어져 있는 경우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규칙이 없는 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규칙이 없는 애가. 그쵸? 정보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주면서 그냥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규칙이 있는 수열들 위주로 들어갈 텐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개가 핵심이 되겠죠. 그 외에 색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아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수열하고 함수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유일한 차이점은 딱 뭐냐면은 정의역 하나밖에는 없어요. 자, 정의역이 수열은 자연수로 등장을 하고 함수는 실수로 등장을 합니다. 뭐 물론 얘는 주기 나름이지만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보통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이렇게 들어가면서 변수를 N으로 쓰죠. 그 N자가 이게 내추럴 넘버 N자예요. 그렇죠? 자연수, 정의요. 그 다음에 함수는 이제 펑션이라는 걸 쓰죠. 변수 X로 그냥 사용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아무렇게나 일단 잡아볼게요. 뭐 3n 플러스 4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똑같은 게 함수에 있어요. 그쵸? 무슨 함수? 1차 함수. 그쵸? 그래서 fx, n 대신에 x로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그냥 등장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왜 등차 수열은 그래프 안 그리냐? 어차피 얘는 1항은 7, 2항은 10, 3항은 13 뭐 이런 식으로 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적분 한다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 돼요. 미적분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는 배제하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중간에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애들이 나옵니다. 중간에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는. 자, 그래서 유사성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이런 걸로 일단 잡아볼 수 있겠네요. 그죠? 초항은 3이고 공비도 3인 등비수열. 자, 이때 똑같은 함수는 지수함수가 있기는 하죠. 자, n 대신에 x로 다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돼요. 자, 1차 함수는 등차 수열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근데 지수함수는 등비 수열을 다 포함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 얘는 지수가 정수기 때문에 밑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는데 함수 같은 경우는 지수를 실수로 확정하기 때문에 밑이 음수가 못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런 거 정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런 건 정의가 충분히 되죠. 그래서 요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합의 개념에서도 얘 수열감수 둘 다 존재합니다. 일단 수열에서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들어가죠. 뭐 물론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할 거예요. 수열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함수에서도 합이 있느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투에서 나오는 거죠. 인테그랄. 얘도 합이에요. 자, 둘 다 서메이션, 합이라는 글자 S자예요. S자. 자, 다만 이 S자가 그리스어에서는 시그마예요. 자, 그래서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문자 시그마가 수열의 합으로 쓰이는 거고 소문자 시그마는 확률과 통계에서 표준편차로 씁니다. 자, 그럼 뭐 몰라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은 그냥 S자 그냥 길게 쓴 거예요. S자 길게 쓴 거. 그래서 둘 다 합이에요. 자, 다만 얘네 둘의 합을 어떻게 보냐? 우리가 자연수 변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그럼 얘는 1, 2, 3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셀 수 있다라는 걸 약간 한자어로 쓴다면 가능할 이자의 세산자라고 해서 이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산적인 애들이고요. 자, 근데 x가 1보다 커졌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이러면은 그죠? 뭐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수가 없어서 불이선적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연속적이라고 그냥 씁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적이라서 셀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수 전체에서 왜 정수만 특별 취급하느냐? 유리수랑 무리수는 연속적이지도 않고 이산적이지도 않아서 걔네를 안 써요. 정수만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쓰는 것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이 시그마를 이산적인 것들의 합이다. 그래서 이산합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건 나만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연속적인 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수초 들어갈 때 얘기할 거예요. 정적분은 그냥 연속합일 뿐이다 라는 거. 그럼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요 계보를 일단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거는 일단 빼도 상관없어요.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등차 등비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 자, 말 그대로 같을 등차의 차이 찾자. 그죠?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수열들이죠. 그럼 모든 항들이 차이가 다 똑같아요. 그죠? 공차라고 부르죠. 공통된 차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세 가지를 좀 봐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그냥 일반항이에요. 뭐 이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후딱 적고 넘어갈게요. 얘는 a 플러스 n-1d라고 쓰네요. 그죠? 초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한 거다. 하지만 1차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a에는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써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쵸? 상수항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공차랑 기울기랑 같은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나중에 필요합니다. 나중에. 오케이? 자, 일단은 요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참고적으로만 생각해요. 1차 계수가 공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차 중항. 그쵸? 등차 수열의 중항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뭐 A1, A2, A3 연속된 세 개의 등차 수열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둘 더하면 얘 두 배랑 똑같네요. 이유는 얘가 2항에서 D 된 거고 얘는 2항에서 D 더한 거니까 당연히 둘 더하면은 공차 두 배가 되겠네요. A2의 두 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2B가 A 플러스 C다. 그죠? 요거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항 논리가 엄청 중요해요. 등차 수열은 이 중항 논리보다 중요한 게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으면은 얘 중항이 얘네. 얘 중항이 얘네. 얘 중항이 얘네. 그쵸? 그래서 등차 수열의 주요 특징, 앞뒤 합이 계속 똑같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싹 다 더한다. 어때요? 그냥 A4만 7개예요. 그쵸? S7 자체를 A4 7개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안 보이면은 조금 시간 많이 걸려요. 그죠?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처음 풀 때나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중항 논리 쓰는 게 엄청 중요해요. 중항 논리 쓰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중항 논리는 확장 적용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죠. 뭐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거. 심플하게 일단 얘부터 일단 한번 보기는 했어요. 자, 이 등차 수열의 합은 또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눠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초항과 공차만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 그쵸? 자, SN은, 그쵸? SN은 뭐, 서메이션 N. 자,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얘 초항과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전체 절반이죠? 뭐, 당연히 뭐, 이거 딱 봐도, 뭐, 우리가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결국엔 1항과 7항, 전체 항계수 절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항과 N항, 전체 절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AD만 가지고 쓴다 그러면은 2분의 2A 플러스 N-1D 여기에다가 N 써서 들어갈 수 있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기억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자주 써서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앞뒤합이 똑같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지만 중항하고 이게 떼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중항 논리에 관련된 거는 방금 얘처럼 이런 홀수항인 경우에 딱 전체 중항에 대한 걸로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짝수항은 어떻게 하냐?
짝수항은 그죠? 이거 뭐 어차피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초항과 마지막 항 한 개수 절반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식 자체는 똑같아요. 2분의 A1 플러스 AN 곱하기 N인데 그 중에서 중항 논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체 중항이구나. 그렇죠. 그런 게 N개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짝수항은 얘가 전체 절반 개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쵸? 요거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S7은 뭔 소리야? 7A4.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직관적으로. 짝수항은 아쉽지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것도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요 2차 함수로 해석하는 문제는 우리가 단권화 교재에도 있죠. 레벨 4부터 시작합니다. 레벨 3까지는 굳이 2차 함수 형태로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떠냐? 그죠? 똑같이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Sn은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dn으로 나오는구나. 그쵸? 그래서 2차항의 개수가 공차 절반이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개념까지 들어가요? 자, 만약에 우리가 공차가 양수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2차 함수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칠 때 일단 상수항 빵이니까 S0가 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N축, Y축이라고 한다면 일단 0,0은 무조건 지나가요.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그죠? 공차가 양수면 무조건 아래로 블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 1 집어넣었을 때가 초항이죠? 어차피 S1과 A1은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가 음수 나오는 경우예요. 얘는 A가 음수인 상태. 괜찮죠?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상태. 초항이 양수인 상태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초항이 양수인 상태.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초항이 양수인데 공차도 양수예요. 그럼 계속 더해 나가면 커지기만 하죠. 뭐 그죠?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초항이 음수예요. 근데 계속 더해 나가요. 그 음수. 여기서 최소값. 그렇죠. 여기서 최소값. 그래서 최소 지점에 대한 게 나오는데 꼭지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그렇죠? 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여기까지 더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값을 가지겠네요. 오히려 꼭지점이 없어요. 자, 그건 그때그때 다 다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더했을 때가 빵 나오니까 결국엔 빵인 애가 뒤에서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공차가 음수라면은 오케이. 자, 공차가 음수라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상태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때 똑같아요. 이게 이 상태로 나온다는 거는 초항이 음수인 상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나오는 게 초항이 양수인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일단 전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하춘아 안녕. 잘 자요. 자, 그러면은 문제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나 이거 편집을 안 했네. 저기 그 6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너무 쉽지만 6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그죠? 뭐 일반항, 그죠? 초항 공차 가지고 문제 풀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쉬운 문제지만 A2를 I4를 A2 플러스 6으로 잡아서 A2 제곱 플러스 6A2 빼기 72는 빵. 그쵸? 그래서 12랑 6 마이너스 갖다 붙여주면 되겠네요. 2양은 6이다. 그쵸? 2양은 6이다. 마이너스 10이면 안 되죠? 그러면 초항이 양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구하는 게 뭐더라? A3. 그럼 여기다 3 더하니까 답은 2번. 그쵸? 어렵지 않은 문제. 자, 그러면 레벨 2는 너무 무난하니까 1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4번. 자, 어차피 A랑 B는 공차가 2배가 됩니다. 우함끼리 둘이 똑같고요. 공차가 2배예요. A가 더 빨리 감소합니다. 그죠? 1항으로 갈수록 더 빨리 감소합니다. 그쵸? 왜냐면 B7이 A7보다 작기 때문에 공차는 일단 무조건 양수예요.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가고요. 천천히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3면식이에요. 3면식이면은 할게 뭐밖에 없죠? 이렇게밖에 할 게 없어요. 그쵸?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3개 중에서 2개만 성립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요거랑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A5는 B5라는 것과 A6는 B7. 그쵸? 요 2개. 그래서 식이 몇 개예요? 이 미지수가 뭐냐면은 A의 초항과 A의 공차, B의 초항과 B의 공차. 미지수가 4개인데 식이 하나, 둘, 3개 부등식 하나예요. 이게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한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 부등식 해석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1항을 봐야 돼요. 1항을. 왜? 1항이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0도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2개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야, 얘는 지금 공차 한 번 늘어나는 게 공차 2번 늘어나는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B의 공차 요거 때문에 B의 공차가 D면 A의 공차는 ED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A5랑 B5가 똑같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5에서 ED 더한 거예요. 4D 더한 거예요. 그쵸? 왜냐면 A는 한 번 증가할 때 얘는 2개 증가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B의 공차를 만약에 D로 잡았다 그러면 A의 공차는 ED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지금 5항, 나는 다시 한번 5항이 똑같으니까 5항 기준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항에서 공차 4번 더한 거. 왜냐면 ED씩 2번 더하니까. 그게 지금 47. 그럼 얘는 A5 플러스 ED예요. 자, 그게 2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지? A5는 27 빼기 4D네. 그쵸? 그래서 27 빼기 4D에다가 2D를 더한 게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D가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구나. 공차도 일단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그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서 뭐야 할 게 지금 공차가 2 이상밖에 안 되잖아. 그죠? 이거밖에는 몰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항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어차피 B보다 A가 더 빨리 떨어져요. 그죠? 빨리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1은 A5에서 얼마? 공차 8번 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1 이상이어야 돼요. 그쵸? 이게 1 이상이어야 돼요. 잠깐만. 난 바본데? 아니, 잠깐만. 7항이 나와 있는데 왜 5항을 가지고 했지? 미안. 7항으로 다시 갈게요. 7항에서 공차 6번 뺐으니까 12D를 뺐는데 그게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그 정수 조건이 이게 문제예요. 조건 하나를 덜 주다 보니까 이게 참 부등식 가지고 범위를 찾아내야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 갔다. 좀 어렵게 나왔어. 이 정수 조건으로 나오면 항상 좀 힘들어요. 이게 아마 안 익숙해서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27. 그러면 12D는 얘 27에서 1 뺐으니까 26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공차가 2. 얼마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공차는 일단 무조건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B의 공차는 2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A5는 여기서 4D를 뺀 거니까 공차 2잖아요. D가 2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A5는 얼마더라? 8 뺀 거죠. 1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5는 둘이 똑같은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얘를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 지금 얘는 B5 빼기 4D. 그쵸? A1은 A5 빼기 8D.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들은 똑같아서 지워지니까 답이 그냥 4D예요. 그래서 D가 아까 2였으니까 요걸로 그냥 8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자,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쉬운 4점이라서 레벨 3는 맞아요. 쉬운 4점이라서. 자, 그러면 그래도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것뿐인 거지.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러운 것뿐. 자, 이런 게 내신에서 나오면 그쵸? 일단 당황하면 안 돼요. 일단 당황하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들어가면 돼요. 차근차근.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미안. 단권화 스타일이 대부분이라서 이건 조금 넘어갔다가 레벨 3 문제는 그렇다고 레벨 4를 한 번에 가기엔 좀 그렇고 미안해. 19번 한번 해볼게요. 19번. 얘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19번이면
자, 마무리 한 문제 볼게요. 자, 된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요. 자, 다 등간격이에요. 좌우 대칭. 그쵸. 어차피 얘는 Y축 대칭 함수기 때문에 편의상 얘를 D로 잡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D. 그럼 얘는 지금 2D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2D 차이가 나야 되죠? 다 2D 차이가 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3D, 마이너스 3D.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D, K. 얘는 3D, K. 그쵸? 그냥 문제 두 개씩 두 개니까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끝나요. 자, 얘는 D 집어넣으면 절대값 D제곱 마이너스 9. 그죠? 여기 지금 K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밑으로 떨어지는 애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K로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D 집어넣으면은 9D 제곱 빼기 9가 여기 K인 상태니까 그냥 2를 더해버리면 될 거예요. 자, 10D 제곱이 18. 그래서 D 제곱은 5분의 9. 그쵸?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 거더라? K 구하는 거구나. K 구하네. 괜히 이렇게 했네. 자, D제곱이 5분의 9니까 K를 자, 마이너스 5분의 45, 5분의 36, 5분의 36. 그죠? K는 5분의 36이에요. 오케이, 답이 3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문제 배치가 조금 애매한데 21번 요거는 이거는 좀 나중에 볼게요. 요거는 이거 내가 문제 위치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 잘못 집어넣었어. 미안해. 20번 풀어볼게요. 20번. 자, 재작년 6월 평가원 문제. 그리고 21번은 나중에 다시 들어갈게요. 나중에. 위치를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 잘했어. 답이 맞나 모르겠네. 맞아요. 오케이. 답. 갔다. 하고 있었구나. 오케이. 이거는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진짜? 오케이.
그쵸? 아, 다 써볼게요. 자, 할 게 없으면 뭐 그냥 써야지 뭐. 자, 2항이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서 공차 뺀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D 마이너스 4 플러스 2D 마이너스 4 플러스 3D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얘도 다 써본다 그러면 어차피 1항, 2항 더한 거고 2항, 3항 더한 거고 그쵸? 얘 둘 더하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둘 더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D 둘 더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둘 더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5D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7D 그쵸? 뭐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세 개 항이 겹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개 항이 겹친다. 참고로 위는 공차가 2D고요. 밑에는 공차가 위에는 공차가 D고요. 밑에는 공차가 2D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랑 아래랑 교집합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D씩 차이가 나는 애. 얘는 지금 2D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3개 나오려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얘 외에는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이 3개가 밑에 거 연달아 3개랑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떨어지거나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떨어지거나 그쵸? 2D 근데 이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러면 공차가 지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쵸? 둘이 지어지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이 돼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되거나 아니 이렇게 3개 외에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거나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쵸? 어차피 공차가 2D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 케이스가 1번, 요 케이스가 2번이라면 1번은 그냥 둘만 똑같으면 되죠, 뭐. 괜찮죠? 이 둘이 똑같으면은 얘는 알아서 똑같을 거예요. 얘는 알아서 똑같을 거고.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D랑 똑같아서 2D가 8. 2D가 8? 2D가 4. D는 2, 그죠? D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D가 2라서 초항이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래서 20항은 여기서 2씩 19번 더해주면은 얼마더라? 38 더하니까 3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2번. 요 케이스는 어차피 이 3개가 요 3개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냥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8 플러스 3D인 경우로 봐줘야 되니까 4D가 12. 4D가 4. 그래서 공차가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초항은 얼마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5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니까 20항은 이제 공차 19번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4. 다 이상하다. 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보기 나는 이게 왜 10이 안 나오지? 이러고 있었어. 46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46.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저기 미안해. 21번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 잠깐만. 오케이. 아이고, 미안. 자, 미안해. 21번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또 빼놓고 지나가면은 또 이게 또 숙제한다고 또 시간 걸리고 그럴까봐 아우 미안해. 하나만 해볼게. 아, 해볼게. 미안. 빼놓고 넘어가라는 말을 못 듣고 그냥 숙제로 할까봐. 아, 어차피 뭐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그쵸? 우린 할 수 있어. 미안. 내가 이걸 왜 뺄라 그랬냐면은 이게 중앙 논리를 좀 써줘야 돼요. 이 중앙 논리를. 자, 1차 히트 하나만 가볼게요. 요것만 일단 좀 해석해 볼게요. AEM은 마이너스 AM과 똑같다. AM 플러스 AEM이 지금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중앙도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의 중간항은 뭐냐면은 둘합의 절반이에요. A 2분의 3M이에요. 요게 지금 빵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항이 있고 5항이 있어요. 중간항이면 4항이죠. 왜? 둘합의 절반이니까. 그렇죠? 얘도 지금 AM하고 AEM이 있어요. AM, M번째 항하고 2M번째 항이 있어요. 그러면 중항이면은 둘합의 절반이니까 2분의 3M 항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걔가 0 나와야 돼요. 그쵸? 0 나와야 돼요. 근데 0이 되는 항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M은 홀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M이 짝수면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열은 정역이 자연수밖에 안 나옵니다. 2분의 3M이 자연수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내 풀이가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안. 자, 조그만 힌트를 더 가볼게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좀 헷갈려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몰라. AM이 뭔지 모르겠어요. 3항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6항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랑 보고 반대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차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마사 이렇게 나왔다라고 친다면
얘는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항, 5항 이렇게 됐을 때 중간항인 4.5항이 지금 0인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차가 하나 둘 셋. 예. 공차가 안 맞는다. 공차가 안 맞는다. 잠깐만. 6으로 갈게. 호잇. 자, 그러면 얘는 지금 4.5항이 딱 빵 나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항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12를 3항 차이에 나게 만드니까 공차가 4, 마이 2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전부 다 좌우 대칭으로 부호만 반대로 다 튀어나와요. 괜찮을까? 그죠? 다 좌우 대칭으로. 자, 그거를 싹 다 더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m부터 2m까지. 어떻게 모르겠어. 되게 잘 잡았네. 되게 잘했는데. 잠깐만, 왜 틀렸지? 요게 16. 그러면은 13.
m이 1일 때 되지 않나? 될거 같아 지금 하고 있어. 128이 좀 빠졌어. 그래서. 오케이. 나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넘어갔어. X라고 돼 있는데, 안 되나 보다 하고 간단하니까. 오케이. 그치. 크기가 똑같아요. 앞뒤가 계속 똑같이 와요. 이로. 자, 미안. 이 문제는 솔직히 조금 많이 과하게 내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얘는 존재할 수 없는 항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m이 홀수인 거는 알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얘가 절대값 am 플러스 1 쭉 가다 보면은 얘 홀수니까 없죠? 이 바로 왼쪽 항에 뭐가 있냐면은 a의 2분의 3n-1 항이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지금 정수로 존재하는 항입니다. 3n-1이 아니고 2분의 3n-1 항. 괜찮죠? 바로 직전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나오는 게 2분의 3n 플러스 1항. 그쵸? 이렇게 양쪽이 존재할 거예요. 이 둘이 부호만 반대로 나오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절대값 a 2분의 3n-1 절대값 a 2분의 3n 플러스 1 쭉 가다가 a 2n만까지 싹 다 더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게 약간 이런 느낌처럼 좌우가 대칭 숫자로 계속 튀어나올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다 절대값이어서 128 나왔다라는 거는 오른쪽만 해서 그냥 64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오른쪽만 해서.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얘는 이렇게 나올 거고 양양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것만 싹 다 더하는 거. 얘는 그냥 그당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a 2분의 3n 플러스 1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 다음에 한개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한 거죠. 그러면 2m 빼기 2분의 3n 플러스 1 빼기 1 그렇죠? 더하기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2분의 m 플러스 1이에요. 한개수가 2분의 m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m이 홀수기 때문에 딱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그게 딱 절반, 64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요걸 요대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나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딱 정가운데 입장에서 최초로 오른쪽으로 나오는 애는 공차 지금 4죠? 얘 공차 절반이에요. 자, 얘 2분의 3D입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냥 얘를 그냥 2분의 D라고 쓸게요. 그죠? 2분의 D라고 쓸게요. 왜? 딱 0이 돼야 됐던 애 바로 반반 오른쪽이니까 얘가 2분의 D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 2분의 D에서 공차를 더하는데 그 공차가 한개수. 아까 2분의 n 플러스 1개였잖아요. 그 괜찮아요? 미안해.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좀 과합니다. 자, 한개수가 2분의 n 플러스 1개니까 2분의 n-1번 더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공차에 2분의 n-1번만 더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2분의 dm 빼기 d니까 2분의 dm으로 나와요. 괜찮죠? 자, 요게 2분의 dm.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얘는 2분의 D로 묶으면 M 플러스 1이 되겠고 곱하기 뭐야 또 2분의 M 플러스 1이네 또 2분의 1이네 그쵸 2분의 M 플러스 1 제곱 2분의 1 제곱 분의 1 아 요 2의 세제곱분의 D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이 64구나 그쵸 그래서 D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이 8배 들어가니까 8, 6, 48, 8, 4, 32, 512가 될 거예요. 그럼 M도 자연수, D도 자연수. 그래서 얘는 금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지우고 이쪽에서 갈게요. 미안해. 요거는 일단 듣고 일단 흘려 넘겨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요거는. 왜냐면 좀 많이 과해요. 미안해. 요게 중앙논리도 마스터해야 되고 수열의합도 어느 정도 좀 꿰고 있어야 그래야 좀 보이는 건데 좀 성급하게 조금 내가 좀 앞에다 집어넣었어. 미안해. 미안. 자, 그래서 얘는 지금 D 곱하기 M 플러스 1에 제곱이 50인데 510인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제곱이 510이다. 그쵸? 근데 얘는 지금 2의 거듭 제곱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얘는 무조건 제곱수기 때문에 얘가 2제곱이면 얘는 지금 2의 최제곱이 될 거야.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는 공차가 2의 7제곱 얼마지? 128.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얘가 M 플러스 1이 2가 되기 때문에 M이 1일 때라는 거야. M이 1일 때가 되나? M이 1일 때가 되나? 시그마 M이 1부터 2까지 절대값 AK AM 아니? 몰라. 그럼 얘는 A1 절대값 플러스 A2 절대값이 지금 128. 그러니까 마이너스 64 플러스 64 이렇게 되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공차가 128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얘도 또 제곱수니까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의 5제곱인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때 당연히 M은 그럼 홀수가 될 거예요. 그죠? 홀수입니다. 알아서 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차가 32인 경우도 가능해요.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개수가 얼마지? 3개네요. M이 3이네요. M이 3. 그래서 M이 3까지 가니까 1항 아니다. 3항부터 6항까지야. 그죠? 그래서 얘는 3, 4, 5, 6. 자, 그때 공차 32죠? 마이너스 16, 16, 48, 마사팔. 실제로 이거 둘 더하면 64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2의 6제곱으로 나오면 2의 세제곱. 그래서 공차가 8인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의 8제곱이면은 2의 1제곱. 그래서 공차가 2인 경우도 가능할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해주니까 160에다가 10 더해서 답이 170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요 문제는 미안해.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미안. 이건 원래 푸는 게 아니야. 이거 푸는 게 아니야. 미안. 이건 내 실패. 안나의 실수. 자, 이거는 진짜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 미안해. 자, 그러면은 저기 유형 2번의 등차 중앙에 관련된 문제 잠깐 한번 좀 가봅시다. 멘탈 케어를 위해서 27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쉽다. 그쵸? 멘탈 케어. 그죠? 자, 얘는 뭐예요? 이거 어차피 둘 더하면은 4항의 2배니까 3A4예요. A4가 지금 10이죠. 자, 그럼 얘는 둘의 정중앙은 4항이니까 2A4. 그래서 그냥 20이구나. 그죠? 이렇게 풀어주자라는 게 이제 중앙으로 푸는 거. 오케이? 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33번으로 가볼게요. 33.
자, 이 문제는 진짜 겨우 3점짜리인데 은근히 안 풀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 풀려고 그래서 그래요. 얘 인수분해가 되는 애입니다. 아, 이게 낚시예요, 낚시. 그래서. 자, 인수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n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4, x 빼기 n 플러스 4, 아하하하, x는 4 또는 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라고 하는데 1, 4, n 마이너스 4인지 1, n 마이너스 4, 4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얘가 지금 7로 나와야 되니까 이때는 n값이 11로 나와야 되고, 이때는 n이 자연수란 조건이 있나? 자연수 조건이 있네요. 아쉽게도 이게 2분의 5는 나올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n값은 11이다 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근거계수의 관계로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 있는데 되게 돌고 돌고 돌아야 돼요. 진짜 좀 많이 돌아야 됩니다. 그쵸? 너무 돌아가요. 자, 아무튼 딱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가면 안 되겠지? 하나 더 하고 끝내볼게요. 저기 36번은 요거 단권화에 있는 거라서 아마 몇 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생각하고 저기 35번 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솔직히 좀 조잡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조잡해요. 고생했네? 고생했네? 이렇게. 그쵸. 뭐, 등차 수열을 가장한 문제기는 해요. 근데,
등차수를 가정한 지수함수 문제? 그렇죠. 이 지수함수 문제면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지수랑 로그는 밑이 다르면 아예 그 정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변식 나왔을 때 그죠? 우리가 보통 3변식 나왔을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쵸? 이거 셋 중에 아무거나 두 개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걸로 가든 이걸로 가든 이걸로 가든. 근데 이렇게 지수항이거나 아니면 로그항이거나 이제 밑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잡고 들어가죠. 밑 다 똑같게 만들려고. 그쵸? 이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도 덜 나옵니다. 밑을 통일시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등차수열을 가정한 지수함수 문제요. 거기 이제 끝 마무리로 그쵸? 최대 최소 나왔어요. 지금 최대 최소 문제는 수투 들어가기 전까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구간 설정에서 나오는 양끝 뭐 이런 거 말고 이차함수 최대 최소 외에는 이제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그쵸? 산술기하 평균 두 개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투 지나고 이제 미분 써서 이제 최대 최소 하는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최대 최소 나오면 일단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 떠올려야 돼요. 매 학기마다 무조건 최소 하나씩은 나와요. 매 학기마다. 자, 아무튼 요거 마무리 한 번만 좀 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는 K. 일단 갑시다. 자, 그러면 X는 K의 알파 제곱. 그쵸? 그 다음에 Y는 K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Z는 K의 2분의 감마 제곱.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바꿔보면은 X에다가 Z제곱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K 알파 제곱에 K의 감마 제곱이죠. 그래서 16K의 알파 플러스 감마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Y 제곱이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K의 마이너스 2베타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2베타가 알파 플러스 감마니까 얘가 지금 곱했을 때 이거 둘이 더했을 때 빵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곱이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루트 16 곱하기 9. 그죠? 이거 그냥 다 날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4, 3, 12 곱하기. 그쵸? 그래서 답이 24가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고생했고요. 자, 얘는 숙제로 어디까지 갈까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까지는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고, 저기 45번까지만 일단 숙제로 갈게요. 45번. 쉽다. 45번까지는 쉽다. 그쵸? 미안, 화이팅. 아이고, 고생했어요. 이야,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질문 없나요?